고요한 밤, 15겹 둥근 달이 창백하게 빛을 쏟아냈다.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말럭이 낡은 장례식장 문틈 사이로 희미한 등불이 새어 나왔다. 그 안에서는 망자의 넋을 기리는 듯 낮게 읊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다. 나는 뭔가에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겼다. 어둠 속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림자들이 어른거리고 코를 찌르는 포르말린 냄새가 역겨우면서도 묘한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청빈 눈으로 나를 응시하는 마네킹들이 줄지어서 있었다. 그 시선은 마치 살아있는 듯 섬뜩한 기운을 뿜어냈다. 더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웅얼거림은 점점 또렷해졌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방부 처리실이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형체가 놓여 있었다. 한 사내가 테이블 옆에 서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보지 않았지만 손에 든 칼날은 달빛에 번뜩였다. 그는 최면에 걸린 듯 반복적으로 칼을 들었다 놓았다 했다. 그의 두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돌아와 돌아. 읊조림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그는 칼을 높이 치켜들고 천으로 덮인 형체를 향해 내리찍으려 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를 막아야 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몸은 굳어버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천이 들썩이더니 형체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하얀 천이 스르륵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고 드러난 것은 창백한 얼굴의 젊은 여인이었다. 두 눈은 감겨 있었지만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내는 칼을 든 채 굳어버렸다. 두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갈라진 목소리가 그의 입에서 새어 나왔다. 안 돼. 다시 돌아보면 안다. 연애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사내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네. 목소리는 쇠붙이가 긁히는 듯 날카로웠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귀신이었다. 이연의 입꼬리가 더욱 비틀리며 기괴한 미소를 만들어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사내에게만 얽매여 있었다. 낯이 오래된 원한을 되갚으려 돌아온 망령처럼 그녀의 존재는 주변의 공기마저 짓눌렀다. 네가 어째서? 사내는 칼을 쥔 손을 떨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텅 빈 눈동자 속 어둠은 더욱 짙어질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내에게 다가갔다. 발걸음 소리는 거승에서 울려 퍼지는 듯 섬뜩하게 울렸다. 돌아와 달라고 빌었잖아. 연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녹슨 칼날이 뼈를 깎는 듯 소름 끼치는 음성이었다. 그녀의 손이 사내의 뺨을 스치듯 지나갔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에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이제 영원히 함께하는 거야. 연의 입에서 검은 기운이 흘러나와 사내를 휘감았다. 사내는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검은 기운은 뱀처럼 그의 몸을 휘감으며 점점 조여왔다. 그의 비명 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완전히 멎어버렸다. 검은 기운이 걷히자 그 자리에는 텅 빈 눈으로 화공을 응시하는 사내만이 남았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기괴한 미소가 알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인의 일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연인은 만족스러운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나에게로 향했다. 텅 빈 눈동자 속 어둠이 나를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타올랐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음 재물을 찾고 있었다. 연인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은 시면을 담고 있는 듯 했다. 한없이 깊고 어두운 빛조차 삼켜버리는 공허. 그 안에는 인간의 감정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존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녀는 내가 아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그저 다른 뭔가였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기괴한 아름다움을 띠고 있었다. 조각칼로 깎아낸 듯 날카로운 턱선과 굳게 담은 입술은 차가운 완벽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은 오히려 불안감을 자냈다. 그것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신성모독적인 아름다움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내게 고정되자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다. 거대한 뱀에게 꼼짝없이 붙잡힌 작은 새처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나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내 안에 숨겨진 가장 깊숙한 곳의 두려움과 욕망, 심지어 죄책감까지 모두 낱낱이 드러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공기처럼,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미끄러져 왔다. 그녀가 가까워질수록 주변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차가워졌다. 숨 쉬는 것조차 힘겨울 정도로 압도적인 공포가 나를 짓눌렀다. 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애썼다. 그러나 다리는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온몸의 근육이 마비된 듯 손가락 하나조차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절망과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뒤섞인 채 그녀가 바로 내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차가운 숨결이 내 뺨에 닿았다. 썩은 흙고 오래된 피 냄새가 섞인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끝이라는 것을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두려워. 그녀의 목소리는 귓가에 속삭이는 듯 작았지만 뼈 속까지 파고드는 듯 날카로웠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그녀의 다음 행동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이 내 뺨을 스쳤다.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축축한 감촉.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목을 감쌌다. 이제 너도 나와 함께 영원해. 그녀의 입에서 검은 기운이 흘러나왔다. 뱀처럼 꿈틀거리는 검은 기운은 순식간에 나를 휘감았다. 나는 몸부림치며 저항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검은 기운은 점점 더 강하게 나를 조여왔고 숨통을 옥죄왔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 마지막 순간 나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텅 빈 눈동자 속 어둠이 나를 집어삼키는 듯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춤추듯 흔들렸다. 낡은 램프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수술대 위에 놓인 창백한 연애의 시신을 비추고 있었다. 방 안은 볼을 찌르는 포르말린 냄새로 가득했다.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깊이 잠든 듯 평온한 얼굴이었지만 그녀는 분명히 죽어 있었다. 장갑을 낀 손으로 그녀의 산들한 땀을 쓸어내렸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고스란히 느껴졌다. 방부익에 젖어든 그녀의 피부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완벽해야 한다. 흠 하나 없이 완벽하게 그녀를 보존해야만 했다. 그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임무였다. 수술대 옆에는 각종 도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날카로운 메스, 섬뜩하게 빛나는 경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화학약품이 담긴 여러 병들. 나는 망설임 없이 메스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다. 심호흡을 한 후 메스를 그녀의 가슴에 가져다 댔다. 미안해. 나지막한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을 맴돌았다. 잊고 메스가 움직였다. 그녀의 피부가 갈라지며 붉은 피가 솟아올랐다. 망설일 틈도 없이 그녀의 몸을 절개해 나갔다. 그녀의 몸 안에는 검붉은 혈액과 썩어가는 장기들이 가득 차 있었다. 역겨움을 억누르며 그녀 몸속 깊숙이 손을 집어넣었다. 그녀의 심장을 꺼냈다. 멎어버린 심장. 더 이상 고동치지 않는 심장. 심장을 깨끗하게 씻어낸 후 방불에게 담갔다. 심장은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갔다. 그녀의 모든 장기를 하나씩 꺼내어 똑같은 과정을 반복했다. 그녀의 몸은 텅 비어 있었다. 텅 빈 그녀의 몸 안을 방부액으로 가득 채워 넣었다. 그녀의 피부는 점점 더 창백해져 갔고 그녀의 몸은 점점 더 굳어갔다. 꼼꼼하게 그녀의 몸을 꿰맨 후 깨끗하게 닦아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의 얼굴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정성껏 화장을 했다. 붉은 루즈를 바르고 섬세하게 눈썹을 다듬고 파운데이션을 꼼꼼하게 펴 발랐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녀는 영원히 죽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차갑고 딱딱한 입술.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제 영원히 함께요. 그녀를 수술대에서 조심스럽게 내려 검은색 벨벳으로 덮인 관 속에 넣었다. 그리고 관 뚜껑을 닫았다. 어둠이 그녀를 완전히 감쌌다. 램프를 껐다. 방 안은 짙은 어둠에 잠겼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방을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둥근 달이 덩그러니 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가? 천천히 뒤돌아 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가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동자.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살아났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마치 심연에서 울려 퍼지는 듯 했다. 방불의 냄새와 함께 싸늘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어떻게 된 거야?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대답 대신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끔찍한 미소였다. 마치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를 보는 듯 했다. 기봐, 안나.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녀의 손이 뻗어완 뺨을 감쌌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길에 온몸에 털이 쭈뼛 섰다. 그녀의 손톱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당신은 날 영원히 당신 곁에 두고 싶어 했지. 그래서 내가 돌아온 거야. 그녀의 눈동자가 점점 더 짙은 어둠으로 물들어갔다. 그 안에는 슬픔, 원망, 그리고 감기가 서려 있었다. 나는 감히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당신은 죽었어. 편히 쉬어야 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아직 할 일이 있어. 당신과 함께해야 할 일. 그녀의 입술이 내 귓가에 가까워졌다. 숨결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제 영원히 함께 고통받는 거야. 그녀의 손이 내 목을 조였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점점 흐릿해졌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차갑고 딱딱하고 생기가 없는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그때 밖에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잠시 움찔하더니 천천히 내 목에서 손을 뗐다. 아직 때가 아니야. 그녀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바닥에 쓰러져 헐떡거렸다. 방 안에는 여전히 코를 찌르는 방불 냄새와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었다. 그녀가 살아났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원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달빛이 창문을 넘어 스며들었다. 나는 겨우 숨을 고르며 몸을 일으켰다. 온몸은 식은 나무로 흠뻑 젖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방부득 냄새는 더욱 짙어져 썩어가는 시체의 아추처럼 코를 찔렀다. 밖에서 다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희미한 달빛만이 먼지 쌓인 바닥을 간신히 비추고 있었다. 벽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발밑에서 비걱거리는 낡은 나무 바닥 소리가 정적을 깼다. 마치 누군가 뒤쫓아오는 듯한 착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누구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더섭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만이 짓눌러 왔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 끝에 희미한 빛이 보였다. 빛이 새어나오는 곳은 아버지의 서재였다.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엉망진창이었다. 책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책상은 온갖 물건들로 어지럽혀져 있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아버지가 쓰러져 있었다. 아버지. 나는 다급하게 달려가 아버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맥박이 느껴졌다. 아버지의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때 아버지의 손에 들린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펼쳤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에는 낯선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녀가 돌아왔다. 숨을 멈췄다. 그녀 설마. 나는 다급하게 일기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페이지마다 아버지의 절망과 공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의 부활은, 그녀의 저주, 그리고 그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단서들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아버지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그녀를 막아야 한다. 아버지와 나, 그리고 너희를 그녀의 저주로부터 반드시 구해야 한다. 일기장을 꽉 움켜쥐고 서재를 나섰다. 복도는 여전히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알 수 없는 힘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녀를 막기 위한 필사적인 의지였다. 나는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와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재 문을 나서자 사늘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짙은 어둠 속에서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마치 망령의 속삭임처럼 나는 일기장에 적힌 내용을 되짚으며 마르의 오래된 공동묘지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 엘레나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엘레나는 마르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였지만 아버지의 일기에는 그녀의 이름이 핏빛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공동묘지에 도착했을 때 묘비들은 무덤에서 솟아오른 이빨처럼 흉흉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잡한 안개가 시야를 가렸고 묘비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들이 어른거렸다. 마치 엘레나의 원혼들이 나를 맞이하러 온 듯했다. 나는 간신히 엘레나의 묘비를 찾았다. 낡고 달아빠진 비석에는 희미하게 그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묘비 앞에는 이미 시들어버린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 아마도 아버지가 그녀를 기리기 위해 가져다 놓은 것이리라. 일기장에 적힌 대로 나는 묘비 앞에 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쳐 들었다. 일기장에는 엘레나를 막기 위한 의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고대의 주문, 잊혀진 언어,
그리고 희생.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문을 울기 시작했다. 낯선 단어들이 입술을 떠나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주문을 울수록 주변의 귀는 더욱 흉흉해졌다. 안개는 짙어졌고 묘비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다. 마지막 주문을 우려는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소름 끼치는 기분이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뒤돌아봤다. 엘레나가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 온몸을 휘감은 검은 그림자. 그녀는 죽음 그 자체를 형상화한 듯했다. 그녀의 귓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네가 없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지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 했다.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켰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그녀를 막아야 한다. 아버지와 나, 그리고 너희를 그녀의 저주로부터 반드시 구해야 한다. 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쳐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주문을 외쳤다. 엘레나, 너는 영원히 잠들어야 한다. 주문이 끝나자 엘레나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 검은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의 이에서는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엘레나의 저주는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엘레나의 격렬한 떨림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육신은 마치 폭풍 속에 남은 잎처럼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고 텅 빈 눈동자는 광기로 번뜩였다. 검은 그림자가 그녀를 더욱 짙게 감싸 안았다. 심연에서 솟아오른 악라의 형상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감히 누가 나를 잠재우려 드는가. 엘레나의 목소리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되어 묘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기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렸다. 묘지 전체가 끔찍한 기분에 휩싸였고 묘비들은 격렬하게 흔들렸다. 마치 잠들어 있던 죽은 자들이 깨어나 그녀의 저주에 동참하려는 듯 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주문의 힘을 유지하려 애썼다. 일기장을 꽉 옮겨쥐고 엘레나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심연의 어둠, 영원한 고통,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광기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엘레나의 몸이 서서히 끔찍하게 변형되기 시작했다. 창백했던 피부는 썩어 문드러진 듯 검게 변색되었고 뼈는 앙상하게 드러났다. 찢어질 듯 크게 벌어진 입 안에는 날카로운 송곳니가 흉측하게 돋아났다. 그녀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엘레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저주 그 자체, 죽음의 화신이었다. 내 놈 따위가 감히. 엘레나의 목소리는 신셋 소리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에게 다가왔다. 손톱은 길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변했고 눈에서는 핏빛 붉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극심한 공포가 심장을 짓눌렀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다시 주문을 우려 했지만 공포에 질린 탓인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공포가 목을 조여 숨통을 막았다. 엘레나의 그림자가 순식간에 나를 덮쳤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이 내 뺨에 닿았다. 이제 내 놈도 영원히 나와 함께. 그녀의 입에서 끔찍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절망하며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묘지 전체가 눈부신 하얀 빛으로 뒤덮였다. 빛이 사라지자 나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놀랍게도 엘레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묘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요 속에 잠겼고 차가운 밤 공기만이 맴돌았다. 뺨에 희미하게 남은 사늘한 감촉은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다. 방금 전 겪었던 끔찍한 광경은 결코 망상이 아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간신히 일어섰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다리는 풀려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주변을 샅샅이 둘러보았지만
엘레나의 자취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내 안에는 분명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마치 깊은 심연에서 끌어올려진 공포가 나의 다리를 튼 듯 했다.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묘지를 빠져나왔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목적 없이 걷고 또 걸었다. 머릿속에는 엘레나의 끔찍한 모습과 마지막 말이 그림자처럼 끊임없이 되풀이 되어 울려 퍼졌다. 영원히 나와 함께 그 말은 마치 저주처럼 내 영혼의 깊숙이 각인된 듯 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곧장 욕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기 그지없었다.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 텅 빈 공허한 눈동자, 마치 다른 사람을 마주한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뺨을 어루만졌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마치 죽은 자의 피부처럼. 그때 거울 속 내 모습 뒤로 섬뜩한 형체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감지했다. 숨을 멈추고 다시 거울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가려진 그림자가 보였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텅 빈 눈. 엘레나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거울 속 엘레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입가가 비틀리며 끔찍한 미소를 지었다. 내 몸은 이제 내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섬뜩하게 속삭였다. 나는 극도의 두려움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감은 눈꺼풀 위로도 엘레나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내 안에 깊숙이 깃들어 있었다. 영원히 나와 함께.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 짙은 어둠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엘레나 웃음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끔찍하게, 마치 내 영혼을 비웃기라도 하듯 나는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엘레나의 끔찍한 저주가 서서히 나를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해부를 애는 듯 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간밤에 악몽이 채 가시지 않은 듯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쿵쾅거렸다. 엘레나 그 이름만 떠올려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침대에서 내려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욕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는 흰빨선 눈으로 켜한 얼굴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낯설었다. 마치 겁대기만 남은 듯 영혼은 이미 엘레나에게 잠식당한 것 같았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지만 정신은 여전히 몽롱했다. 거울 속의 나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문득 거울 속의 내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물결이 일렁이는 것처럼 형상이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숨을 죽이고 거울을 응시했다. 그 순간 거울 속 내 뒤편에 희미한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그리고 텅 빈 눈. 엘레나였다.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엘레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끔찍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번져나갔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싸늘하고 섬뜩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제발 사라져줘. 그러나 엘레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손이 거울을 뚫고 넋담을 쓰다듬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감촉에 온몸의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섰다. 이제 영원히 함께요. 엘레나의 목소리가 뇌리에 깊숙이 박혔다. 두려움에 질려 눈을 감았다. 그러나 감은 눈꺼풀 위로도 엘레나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내 안에서
날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비틀거리며 욕실을 뛰쳐나왔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쫓아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미친 듯이 달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엘렌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거실로 뛰쳐나와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에는 낡은 공포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다. 텅 빈 눈으로 화공을 응시하는 여자의 모습이 클로즈업되었다. 엘레나였다. 비명을 지르면 텔레비전을 껐다. 그러나 화면은 여전히 검은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검은 화면 속에는 발레나의 끔찍한 미소가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다.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엘레나의 저주가 서서히 현실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다.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었다. 엘레나의 인형은 그네 꼭두각시일 뿐이었다. 깊은 밤, 홀로 어둠 속에 남겨졌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엘레나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마치 영혼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요한 밤, 나는 악몽 속을 헤매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눈앞을 가리고 차가운 기운이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듯 했다. 희미한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흐릿하고 불안정하게 일렁이는 불빛이었다. 빛을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발밑에서는 비걱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오래된 무덤 속에서 울리는 비명처럼 음산하고 섬뜩했다.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마침내 그 근원에 다다랐다. 낡고 허름한 제단 위는 기괴한 형상의 인형이 놓여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움푹 팬 눈, 굳게 담은 입술. 인형은 살아있는 듯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순간 인형의 눈이 천천히 나를 향하는 것을 느꼈다.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온몸을 휩쌌다. 뇌는 비명을 지르라고 어성쳤지만 몸은 굳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악령에 사로잡힌 듯 그저 인형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인형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속삭이는 듯 희미했지만 점점 더 또렷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변해갔다. 엘레나의 목소리였다. 찾았다. 엘레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 순간 온 세상이 뒤틀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지고 악몽이 현실로 걸어 나오는 듯 했다. 나는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엘레나의 저주가 나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엘레나는 이미 내 안에 있었다. 나의 일부가 더 영원히 나를 괴롭힐 것이다. 깊은 밤, 나는 홀로 어둠 속에 남겨졌다. 그 어둠 속에서 엘레나의 저주가 영원히 베리칠 것이다. 인형의 시선이 완전히 나를 꿰뚫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다. 오직 엘레나의 목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찾았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연에서 끌어올린 저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족쇄였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다. 등 뒤로 차가운 벽이 느껴졌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엘레나는 이미 내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뿌리 내린 나무처럼 나의 의식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자리를 잡았다. 눈앞의 인형은 다 이상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엘레나의 분신, 그녀의 저주가 담긴 그릇이었다. 인형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원망이 담겨 있는 듯 했다. 나는 그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어둠이 더욱 짙어졌다. 방 안의 가구들은 기괴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나를 짓눌렀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악몽이 현실을 잠식해 들어왔다. 나는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엘레나의 저주가 나의 이성을 갉아먹고 있었다. 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엘레나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것은 속삭임이 아니라 절규였다.
고통에 찬 비명, 영원히 풀리지 않을 원한의 울부짖음이었다. 나를 잊지 마 영원해. 엘레나의 목소리가 내 속에서 메아리치는 순간 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차가운 바닥에 닿는 순간 희미하게나마 깨달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엘레나의 저주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네의 영원한 고통에 함께할 것이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다. 희미한 달빛이 창을 넘 방 안을 어렴풋이 밝혔다. 몸은 굳어 있었고 깊은 잠에서 억지로 깨나는 듯 무거웠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 정적은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무언가가 숨죽인 채 나를 지켜보는 듯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의 뼈마디가 삐걱거렸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안개처럼 어젯밤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엘레나 인형 저주.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침대에서 내려와 방 안을 둘러보았다. 가구들은 어둠 속에 잠겨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책상 위에 낡은 액자, 옷장 문에 걸린 헝겊 인형, 벽에 걸린 기이한 그림.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었다. 마치 이 방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 같았다.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복도는 방 안보다 더 어두웠다. 희미한 달빛조차 닿지 않는 곳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정적을 깼다. 복도 끝에는 낡은 거울이 걸려 있었다. 무심코 거울 앞에 멈춰 섰다. 거울 속에는 창백한 얼굴의 남자가 서 있었다. 퀭한 눈, 굳게 담은 입술,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표정. 분명 낡지만 낯설고 이질적인 느낌이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빌려 쓰고 있는 듯 했다. 거울 속의 나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때 거울 속의 남자가 희미하게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 비웃음이었다. 조롱과 경멸이 뒤섞인 선뜩한 미소였다.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거울 속의 남자는 여전히 나를 비웃고 있었다. 그의 눈은 점점 붉게 물들어갔고 입가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복도를 뛰쳐나갔다. 뒤에서 누군가가 쫓아오는 듯 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노동쳤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낡은 나무 계단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무너질 듯 흔들렸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난간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달렸다. 마침내 현관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배 속으로 스며들었다.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숲,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 모든 것이 기괴하고 낯설었다. 현실이 아닌 악몽 속에 갇힌 듯 했다.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여의연 끔찍한 악몽을 꾸고 있는 걸까? 엘레나는 누구인가? 그녀는 며나를 저주하는 것일까?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어둠 속에서 홀로 떨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엘레나의 저주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네의 영원한 고통에 함께할 것이다. 그때 내 뒤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나를 잊지 마 영원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목소리였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형체가 보였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연이었다. 창백한 얼굴,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그녀는 엘레나였다. 심장이 격렬하게 노궁쳤다. 온몸에 털이 쭈뼛 섰다. 공포에 질린 나는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엘레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마치 물속을 걷는 것처럼
그녀 움직임은 느리고 지했다. 네가 겨우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엘레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영혼 깊숙한 곳을 꿰뚫는 듯 했다. 엘레나가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손이 내 뺨에 닿는 순간 끔찍한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다.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동시에 나를 찌르는 듯 했다.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고통 속에서 엘레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속삭임이 아니었다. 찢어지는 듯한 절규였다. 나를 잊지 마. 네가 나를 잊는다면 너는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그녀의 저주가 귓가에 맴돌았다.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나는 절망 속에서 눈을 감았다. 어둠이 나를 삼켰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희미한 빛이 느껴졌다. 천천히 눈을 떴다. 익숙한 천장이 보였다. 내 방이었다. 꿈이었던 걸까?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심장이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악몽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내 맘속 깊은 곳에 다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끈질기게 남아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세수를 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조금 정신이 드는 듯 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었다. 휑한 문, 창백한 얼굴,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그때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하얀 소복을 입은 얘네 형상이었다. 엘레나였다.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텅 빈 방만이 나를 맞이할 뿐이었다. 환영이었을까? 아니면 엘레나의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일까? 나는 알 수 없었다. 그저 공포에 질린 채 어둠 속에서 홀로 떨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엘레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저주는 영원히 나를 따라다닐 것이라는 것을. 그때 내 뒤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나를 잊지 마 영원해. 등 뒤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귓가를 간지렸다. 나를 영원히 잊지 마.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격렬하게 노궁쳤다. 바로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듯 생생한 목소리였다. 엘레나였다. 깊은 심연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황급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여전히 텅 빈 공간. 하지만 공기는 짓눌리는 듯 무겁고 얼음처럼 차가웠다. 평온할 수 없는 압박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온몸의 털이 쭈뼛하게 솟아올랐다.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다. 엘레나는 정말로 내 곁에 있었다. 그녀의 영혼은 이 방 안에 갇혀 사무치는 복수를 갈망하고 있었다. 두려움이 온몸이 떨렸다. 마치 맹수의 눈에 포착된 사냥감처럼.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곤두박질 쳤다. 하얀 입김이 눈앞에 서릴 정도였다. 창문이 덜컹거리고 가구들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불길한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을 알리는 전조와도 같았다. 본능적으로 침대 밑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몸을 웅크린 채 숨소리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심장이 귓가에 울릴 정도로 쿵쾅거렸다. 마치 칠흑 같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드럼 소리처럼.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연이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텅 비어버린 두 눈.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속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엘레나였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다. 비명조차 제대로 지를 수 없었다. 극도의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켰다. 그녀의 손이
침대 밑으로 스멀스멀 뻗어왔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뱀처럼 질척거리며 내 손목을 휘감았다. 엘레나의 소나기는 점점 더 강하게 조여왔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엄습했다.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끝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엘레나의 저주는 영원히 나를 따라다닐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 끔찍한 저주가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싸늘한 손길이 스르륵 풀려났다. 숨을 헐떡이며 눈을 떴다. 엘레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방 안에는 다시 짙은 정적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폭풍전야처럼 무겁고 불안한 기분을 품고 있었다. 침대 밑에서 기어나와 떨리는 손으로 손목을 확인했다.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엘레나의 손길이 남긴 섬뜩한 흔적이었다. 그녀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저주는 여전히 내 곁에 끈질기게 들러붙어 있었다. 영원히 그녀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 다시 침대에 몸을 누였다. 눈을 감았지만 쉽사리 잠들 수 없었다. 엘레나의 속삭임이 귓가에서 끊임없이 맴돌았다. 나를 영원히 잊지 마. 그 목소리는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선명하게 내 의식을 파고들었다. 서서히 광기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엘레나의 형상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 싸늘하게 굳은 미소. 꿈인지 생시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었다. 어쩌면 나는 이미 미쳐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엘레나의 저주가 빚어낸 환상 속에서 영원히 헤매게 될지도 모른다.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뚝 떨어졌다.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마치 바로 옆에 누군가 있는 듯 소름이 돋았다. 황급히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냉기는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강렬해졌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숨을 쓸 때마다 폐 속으로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박히는 것 같았다. 짙은 어둠 속에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림자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극심한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었다. 그림자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인간의 형상이었다. 키가 크고 깡마른 여자의 모습.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엘레나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가려졌던 얼굴이 마침내 드러났다. 창백한 피부, 텅 빈 두 눈, 싸늘하게 굳은 미소.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 나지막이 속삭였다. 왜 나를 잊으려고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귓가에 꽂혔다. 온몸에 털이 쭈뼛하게 솟아올랐다. 굳어버린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공포에 질린 채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엘레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게로 다가왔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갑고 축축했다. 싸늘한 손길로 내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이제 영원히 함께요.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 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엘레나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차가운 입술이 내 귓가에 닿았다. 사랑해.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의식도, 이성도, 삶의 의지마저도. 엘레나의 저주가 나를 완전히 잠식해 버린 것이다. 나는 이제 그녀의 그림자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리라. 그녀의 고통, 그녀의 슬픔, 그녀의 분노와 함께 영원해. 나는 억지로 눈을 떴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심장이 멎을 듯 격렬하게 노궁쳤다. 방 안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희미한 달빛이 간신히 창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헐떡이는 숨을 간신히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엘레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단순한 악몽이었던가.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그녀의 차가운 손길, 싸늘하게 굳은 미소, 귓가에 맴돌던 저주의 속삭임, 모든 감각이 현실과 완벽하게 똑같았다. 나는 침대에서 힘겹게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며칠 전부터 끔찍한 악몽이 끊이지 않았다. 꿈속에서 엘레나는 어김없이 나타났다. 그녀는 나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영원히 함께하자 끈질기게 속삭였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꿈이라고 해서 무시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꿈은 점점 더 현실처럼 느껴졌고 나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두려움에 잠식되어 갔다. 나는 엘레나를 잊고 싶었다. 그녀는 내 삶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악명처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녀를 떨쳐낼 수가 없었다. 나는 있어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액자를 외면했다. 사진 속 엘레나 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더없이 행복했던 시절의 씁쓸한 잔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진조차 끔찍하게 느껴졌다. 나는 결국 액자를 거칠게 뒤집어 엎었다. 더 이상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바로 그때 방 안에서 끔찍한 소름이 돋는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바로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듯 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왜 나를 잊으려고 하는 거야? 틀림없는 엘레나의 목소리였다. 나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소리가 들려온 곳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서서히 떠올랐다. 창백한 피부, 텅 비어버린 두 눈동자, 싸늘하게 굳은 미소, 엘레나였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게로 다가왔다. 나는 있는 힘껏 뒷걸음질 쳤다. 그에게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했다. 하지만 발은 마치 굳어버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제 영원히 함께여. 엘레나는 싸늘한 손길로 내 뺨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갑고 축축했다. 마치 차갑게 식어버린 죽은 자의 손처럼 느껴졌다. 나는 있는 힘껏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굳어버린 듯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엘레나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녀의 차가운 입술이 마침내 내 귓가에 닿았다. 사랑해. 바로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렸다. 의식도, 이성도, 그나마 남아있던 삶의 의지마저. 엘레나의 끔찍한 저주가 나를 완전히 집어삼킨 것이다. 나는 이제 영원히 그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리라. 그녀의 고통, 그녀의 슬픔, 그리고 그녀의 사무치는 분노와 함께 영원해. 나는 절망적으로 눈을 감았다.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엘레나의 짙은 어둠 속으로 영혼해. 짙게 내려앉은 어둠 속 눈꺼풀 안쪽,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꿈틀거렸다. 엘레나의 속삭임은 귓가에 맴돌며 뼛속까지 스며드는 주처럼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는 달콤한 속삭임이 아닌 영혼을 올가매는 차갑고 잔혹한 족쇄였다. 눈을 뜰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감히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엘레나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할 것이 분명했다. 차라리 영원히 눈을 감고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는 편이 나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엘레나는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희미하게 빛나는 형체,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든 눈동자. 그녀는 악몽처럼 되살아나 끊임없이 나의 의지를 갉아먹었다. 나는 이제 엘레나의 일부가 되어 그녀의 고통, 분노, 사무치는 외로움까지 고스란히 느끼며 살아가야 했다. 살아있는 지옥,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영원히 반복되는 악몽과 다름없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끔찍하고 잔혹한 악몽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꿈에서 깨어날 수 없었다. 엘레나의 저주는 너무나 강력했고 나의 의지는 이미 산산이 조각난 지 오래였다. 절망 속에서 간신히 속삭였다. 제발 멈춰줘. 하지만 엘레나는 대답 대신 싸늘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 미소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고통을 예고하는 듯 섬뜩했다. 나는 엘레나의 어둠 속에서 영원히 길을 잃어버린 미라였다. 그 누구도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차가운 숨결이 귓가를 스쳤다. 멈춰달라고. 그럴 수는 없어. 엘레나의 목소리는 텅 빈 동굴 속 메리처럼 귓속을 파고 들었다. 그녀의 형상은 더욱 짙어졌다. 어둠을 먹고 자라는 존재처럼 점점 더 선명하게 눈앞에 나타났다. 창백한 피부는 달빛을 머금은 듯 희미하게 빛났고 깃든 슬픔이 깃든 눈동자는 나를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내 고통은 나의 기쁨이야. 엘레나는 달콤한 유혹과 섬뜩한 저주가 뒤섞인 기묘한 선율로 속삭였다. 온몸에 털이 쭈뼛 섰다. 그녀의 존재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허물고 나의 정신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왔다. 이제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여. 엘레나는 손을 뻗어 나의 땀을 쓰다듬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길은 불길처럼 뜨거운 감각을 동시에 선사했다. 저항하려 했지만 몸은 돌처럼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깊은 수면마비에 빠진 것처럼 뇌는 깨어있지만 육체는 그녀의 의지에 완전히 굴복한 상태였다. 환각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다. 낡은 저택의 복도, 핏빛으로 물든 벽, 비명을 지르는 옌들의 형상, 엘레나의 기억이 나의 의식을 잠식하며 현실을 왜곡하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이곳이 어디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이것이 네가 겪어야 할 고통이야. 엘레나는 끔찍한 미소를 지르며 속삭였다. 광기 어린 환희와 잔혹한 슬픔이 뒤섞인 기괴한 미소였다. 나는 엘레나의 저주에 갇혀 영원히 고통받는 존재가 되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벗어날 수 없는 악몽, 영원히 반복되는 절망만이 남을 것이다. 어쩌면 엘레나는 나의 또 다른 자일지도 모른다. 억눌린 분노, 해소되지 못한 슬픔, 깊은 내면에 숨겨진 어두운 욕망들이 형상화된 존재. 그녀는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꿈틀거리는 악마였고 이제 그 악마가 현실로 비쳐나와 나를 지배하려 하고 있었다. 차가운 숨결이 다시 귓가를 스쳤다. 엘레나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두려움, 고통은 곧 익숙해질 테니 눈앞의 환상은 더욱 강렬해졌다. 썩어가는 시체들이 꿈틀거리고 상핀 눈구멍에서 절규가 터져 나왔다. 저택의 벽은 살아있는 듯 렉동하며 핏물을 쏟아냈다. 그 끔찍한 광경 속에서 과거의 파편들을 보았다. 엘레나가 겪었던 고통, 배신, 그리고 절망. 그것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나의 심장을 찔러왔다.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엘레나의 의지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나의 존재를 집어삼키려 했다. 나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나의 기억과 감정은 엘레나의 것과 뒤섞여 형체를 잃어갔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엘레나인가? 아니면 그녀의 저주에 갇힌 또 다른 희생자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엘레나와 나는 하나였던 것일까?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길을 잃고 영원히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보였다.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였지만 절망 속에서 길을 잃은 나에게는 한 줄기 구원과도 같았다. 그것은 바로 나의 의지였다. 엘렌에게 굴복하지 않고 나의 존재를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엘레나의 힘에 맞섰다. 나의 의지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그녀의 분을 꿰뚫으려 했다. 끔찍한 고통이 온몸을 휩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엘레나의 형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서여 있었다. 나의 저항이 그녀의 계획을 틀어지게 만든 것이다. 내 놈은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엘레나가 악에 바친 목소리로 외쳤다. 영원히 나의 것이다. 나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더욱 강렬하게 저항했다. 나의 의지는 점점 더 강해져 마침내 엘레나의 힘을 엉두르기 시작했다.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빛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다시 나의 감각을 되찾고 현실 세계로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엘레나의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나의 일부로 남아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것이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했다. 엘레나의 저주를 극복하고 나의 존재를 되찾기 위해 나는 싸워야만 한다. 영원히.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오려다 목구멍에서 굳었다. 눈앞의 광경은 차라리 꾸미기를 바랄 만큼 끔찍했다. 썩어 문드러진 살과 당빈 눈구멍, 앙상하게 드러난 그 엘레나의 형상은 악몽 속 괴물처럼 나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입이 천천히 벌어지며 쉰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너는 나의 일부다.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몸을 움직이려 발버둥쳤지만 무형의 쇠사슬에 묶인 듯 꼼짝할 수 없었다. 수면 마비인가? 엘레나가 만들어낸 환각인가? 현실과 환상의 경계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다. 엘레나의 손이 천천히 뻗어와 나녀 얼굴을 감쌌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온몸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나의 기억과 감정이 조금씩 그녀에게 흡수되는 듯 했다.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려 애썼다.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순간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들. 하지만 엘레나의 힘은 너무나 강력했다. 그녀는 나의 기억들을 왜곡하고 변질시켜 끔찍한 악몽으로 바꿔버렸다.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엘레나의 저주가 나의 존재를 완전히 잠식해버린 것일까? 그때 문득 한 줄기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아주 희미한 빛이었지만 절망 속에서 길을 잃은 나에게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다. 그것은 바로 나의 의지였다. 엘렌에게 굴복하지 않고 나의 존재를 지키려는 마지막 저항이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엘레나의 힘에 맞섰다. 나의 의지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그녀의 분을 꿰뚫으려 했다. 끔찍한 고통이 온몸을 휩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엘레나의 형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서여 있었다. 나의 저항이 그녀의 계획을 틀어지게 만든 것이다. 내 놈은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엘레나가 악에 바친 목소리로 외쳤다. 영원히 나의 것이다. 나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더욱 강렬하게 저항했다. 나의 의지는 점점 더 강해져 마침내 엘레나의 힘을 엉두르기 시작했다.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빛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다시 나의 감각을 되찾고 현실 세계로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엘레나의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나의 일부로 남아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것이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했다. 엘레나의 저주를 극복하고 나의 존재를 되찾기 위해 나는 싸워야만 한다. 영원히.